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암대학교 기계공학부의 변정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공중부유균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측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코로나 감염병도 공중부유균의 하나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술 소개의 어떤 순서는 우선 저의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본 기술에 대한 내용과 그 특장점, 마지막으로 특허권의 현황을 소개해주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우선 저의 연구실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듣는 단어인 에어로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나 액적, 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로졸이라는 기술을 한 20년간 연구를 했고요. 에어로졸의 이제 연구 분야로서 미세먼지의 인체 노출 기술, 그리고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균을 억제시켜주는 항세균 기술, 또한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많이 분포하는 미세먼지나 유해가스를 저감하는 기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공중 부유균의 어떤 측정 기술을 저희가 주요 과제로 정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현재 한국입자 에어로졸 학회 이사로 차세대 위원장을 지내고 있고요. 관련된 연구 논문과 다수의 기술 이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공중 부유균의 빠른 계측과 그 다음에 실제 적용을 위한 저가형의 측정 장비에 대한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감염병, 이게 거의 2년에 이제 다다르고 있고, 이러한 과정 중에 백신도 개발이 돼서 저희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수행하고 있죠. 하지만 또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그 백신 자체 효능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 인식과 그 부작용, 이런 문제, 최근에 또 대두된 델타 변이 같은 부분으로 접종 후에도 다시 감염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결국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특정 행동 강령 같은 것을 제시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공중부유균의 측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기술이 존재한다면 최근에 델타 변이와 함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 감염병, 공기 중에서 떠 있는 세균에 의해서 유인되는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종식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공존의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거주하는 다중이용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중부유균에 대한 측정 기술이 도입이 돼서 제실자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현재 공기 중에 어느 정도의 세균이 떠다니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적정하게 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뭐 그 이후에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들이 공중부유균을 측정하는 이런 기술들이 실제 없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세균이 성장할 수 있는 배지에 부착을 시키고 이것을 24시간이나 48시간 정도 배양한 다음에 이 미생물들이 형성한 군집의 개수를 통해서 공기 중에 떠 있는 세균의 농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24시간이나 48시간 이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의 상황을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많이 또 연구됐던 것들이 뭐냐면 그런 측정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광학적으로 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의 농도를 측정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술들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한 광학적으로 부유균과 미세먼지를 적절히 구분해내는 이런 기술들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 효율 자체가 50%도 안 될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 기법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세균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법 중에서 빠른 시간 안에 계측을 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기법인 아데노신 3인산, 영어로는 줄여서 ATP라고 하는데요. 이 ATP의 값을 공중부유균에 대해서 추출해내서 읽어준다면 공중부유균의 농도를 빨리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공기 중에 있는 공중부유균의 측정에 이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던 것은 실제로 공기 중에 부유균이 아주 많은 농도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정 양의 공기를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이 샘플링의 양이 기존에는 한 30분 이상 정도의 공기를 흡입해서 측정부에 이제 넣어줌으로 해서 읽어주는 값이었는데 사실 30분은 너무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측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검토를 했을 때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ATP의 농도를 최대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많은 양을 추출해낼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알아내게 되었고 그런 기법을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ATP 측정 키트 그리고 이 ATP 측정 키트에 적용할 수 있는 공기 중 부유균의 샘플링 기술을 결합을 시켰고요. 이 샘플링 기술에서 특징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먼지 중에 ATP를 빠르게 추출해내는 저희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의 어떤 결합들을 통해서 저희가 3분 이내에 신뢰할 만한 공기 중의 부유균 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우선은 공기 중에 있는 부유균을 측정하는 데 초안점을 두어서 추출하는 문제를 많이 다루진 않았었고 오로지 ATP의 존재 유무를 많이 봤다면요. 이번 특허에서는 추출하는 기술과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공기 중에 있는 부유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그냥 미세먼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 미세먼지 중에서 그렇다면 생물학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동시에 미세먼지, 일반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도 함께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측정들을 또 더 나아가서는 크기별로 나누어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부에서 매일 공지하는 미세먼지의 농도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농도가 있는데 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모든 미세먼지를 의미하고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2.59 마이크로보다 작은 생물성 먼지는 대부분 세균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10 마이크로하고 2.5 마이크로 사이에 있는 크기의 생물성 먼지는 곰팡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두 개를 분할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균의 농도뿐만이 아니라 세균은 어느 정도인지 곰팡이는 또 어느 정도인지도 산술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농도는 어떤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총부유균이나 아니면 총부유 곰팡이, 그러니까 부유진균이라고 하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한 권고치들이 있는데요. 이 권고치가 현재로는 CFU라고 하는 군집 생성 단위에 대한 값으로 나타나 있고 저희는 이제 생물 농도를 ATP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RLU에 대한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값을 굉장히 많은 현장 평가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몇 RLU가 몇 CFU가 대략 된다라는 값을 얻어내서 데이터 변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측정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많이 불특정 다수가 많이 존재하는 다중 이용시설이나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요양시설 그리고 병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 이제 배치를 해서 그 제실자로 하여금 현재 공기 중에 있는 부유균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해 줌으로써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환기를 한다든지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상적인 생활 강령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오랜 시간 있을 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측정 기법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의 어떤 기술 그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하냐라고 하면 기술의 성숙도 TRL로 표현해서 대략 6에서 7 정도의 사이 정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 실험실에서의 어떤 원리를 규명하는 이런 형태의 결과가 아니라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실제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어 있고요. 프로토타입도 총 부유균을 측정할 수 있는 1채널짜리도 있고요. 크기별로 나눠서 측정할 수 있는 다채널 플랫폼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1채널 플랫폼을 현장에 많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시중에 없던, 기존에 없던 좀 유일의 제품이기 때문에 인증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성적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의하여 이런 측정 키트의 성적서를 얻어낼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했고요. 조만간 이 제품의 성적서 또한 저희가 도출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내 등록 특허가 하나가 있고 미국 그리고 유럽으로 각각 최근에 출원을 한 상황입니다. 면봉을 빼서 이 포집부에 연결을 합니다. 포집부에 연결을 한 뒤에 결합을 확실하게 해주고 포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렛을 통해서 이 아웃렛으로 빠져나가면서 면봉에 포집이 됩니다. 충분히 포집이 됐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이제 포집을 종료하고 이 면봉을 다시 이제 팬에 두어서 루시페린과 반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에 있는 루시페린과 반응을 시키기 위해 면봉을 끝까지 눌러줍니다. 그리고 5초간 빠른 속도로 섞어주고 충분히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섞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M ATP 미터를 넣어서 RLU 값을 측정해 주게 되면 됩니다. 네, 끝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현장에 빨리 보급이 되어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